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입니다. 사실 이 4시간 동안 하나의 대단원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대단원 마무리 문제만 풀면 되니까. 근데 앞에 두 시간들이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표 유형들 시험에 자주 나올 만한 문항들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쫓기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근데 좀 깔끔하게 끊고 이제 다음 거 이렇게 주제들 체인지 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첫 번째 시간과 그리고 이번 시간도 조금 바쁘게 타이트하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열의 합 시그마에 대해서 정의 그리고 성질 그리고 얘네들 중에서 등차 등비 말고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을 구하는 방법들까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그 중에서도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세 가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새로운 내용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부분 분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합에서 6문항,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에서 3문항, 오늘 우리 9문항 한번 다뤄볼게요.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 바로 풀 텐데, 기본 문제 3번, 학교 시험에도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정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 두 번째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위에 거부터 봅시다. 시그마라는 건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상수배가 앞으로 뿅 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죠. 덧셈을 기준으로 시그마를 찢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배의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 이렇게 되죠. 선생님, 수열 AK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수열 BK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 합만 합니다. 각각의 수열은 알지 못하는데 합만 아는 상태야. 근데 2배 했어요. 그럼 모든 수열이 다 2배가 되니까 앞에 2배를 뿅 하고 뽑아내면 되겠지요.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가 되었습니다. 와우. 이제는 이 모양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제는 이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얘가 10이야. 얘는 20이죠. 10의 2배 했습니다. 20. 뒤에 있는 건 그대로 20 더하면 합이 40이 되네요. 이렇게 풀다 보면 학생들이 처음부터 그냥 대입을 하는 요령들이 생겨요. 여기에 10 대입하고 AK, 여기에 20 대입하고 BK, 그러면 20 더하기 20, 40 바로 암산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럼 학생들이 이런 착각을 하지 않을까? AK에 대입했어요. 10. BK에 20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0. 여기에 5를 더하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25일 것 같아. 삐. 잘못된 생각들. 누굴 조심해야 될까요? 얘를 조심해야 돼. 플러스 5라네. 플러스 5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하면서 살펴봅니다. 선생님, 시그마를 하나, 둘, 셋 분배합니다. 2배 되어 있는 애가 앞으로 뿅 튀어나와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마이너스 2배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10인 거 맞잖아요. 맞아. 그리고 BK 2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40이 되는 것도 맞잖아요. 맞지. 근데 뒤에 있는 이 부분이 5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걸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돼야 돼요? 10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40이에요. 근데 뒤에 5가 20개 있구나. 100을 더해줘야 되는 거지. 아, 정답은 70이 되겠네요. 출제 빈도가 꽤 높고요. 그리고 실수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뒤에 있는 상수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주어져 있는 수의 합들을 구해 볼 겁니다. 3부터 9까지 세제곱의 합이에요. 선생님, 세제곱의 합, 앞에서 배웠던 공식이 있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2분의 N의 N 플러스 1 맞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얘 조심하셔야 되는데 불러보세요. 시작. 6분의 분자 얼마? N의 N 플러스 1 오고 둘의 합이 오죠. 2N 플러스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에는 K의 세제곱입니다. 2분의 N, N 플러스 1 여기에 전체 제곱하면 됩니다. 자연수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이 부분을 다시 봤어요. 선생님 3의 세제곱부터 9의 세제곱까지 얘들은 왜 3부터 9까지를 더해서 제곱하면 되겠군요. 잘못된 생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은 항상 처음이 1부터예요. 1부터 n까지,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야. 이 상태로는 안 돼. 그럼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는 거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쭉쭉쭉 어디까지? 9의 세제곱까지 얘는 더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빼자. 1의 세제곱과 2의 세제곱을. 원래 없었던 애를 한 번 만들어주고 그리고 한 번 빼고 이런 아이디어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제는 1부터 9까지를 더해서 전체 제곱하면 되는 거지. 45의 제곱입니다. 얘는 1과 2를 더해서 전체 제곱 굳이 할 필요 없죠.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더하면 9니까 45의 제곱에서 9를 빼는 거예요. 45 곱하기 45 하셔도 되고요. 혹은 40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50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하셔도 됩니다. 이거 느껴져요? 50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은 2500에서 500을 빼 거기에 25를 더해. 그러면 암산이 되죠. 2025에서 9를 빼는 거야. 정답 2016입니다. 쌤 근데 저는 이렇게 구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제1항부터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제1항 3의 세제곱, 제2항 4의 세제곱, 제3항 5의 세제곱. 근데 9의 세제곱까지거든요. 그러니까 3, 4, 5, 6, 7, 8, 9 하면 이게 제7항이 되는 거죠. 그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합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제2항이 4의 세제곱, 제5항이 3의 제3항이 5의 세제곱. 어떤 거에 세제곱이네. 여기 K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되네. 3의 세제곱 더하기 4의 세제곱 더하기 쭉쭉쭉 9의 세제곱까지. 오케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의 세제곱 더하기 6K의 제곱 더하기 12K 플러스 8. 얘를 계산해도요.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한 번쯤은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밑에 있는 거 풀게요. 그럼 이게 제1항이에요. 1 곱하기 19. 얘가 제2항이죠. 2 곱하기 18. 얘가 제3항입니다. 3 곱하기 17. 그럼 규칙을 발견하셔야 돼. 지금 수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숫자들을 나열해보고 나열된 숫자를 관찰해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근데 숫자들 쭉 나열해줬잖아. 관찰하세요.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1 곱하기 9, 2 곱하기 18, 3 곱하기 17. 항의 번호와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이 따라가네요. 제1항 앞에 1이네. 제2항 앞에 2네. 제3항 앞에 3이네. 얘는 제19항이겠네요. 돼요? 제1항부터 제19항까지를 더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이런 거 잘 못하죠. 앞에는 누가 와? K가 그대로. 근데 뒤에는 누가 와? 앞은 일씩 커지는데 뒤는 일씩 작아지네요. 그랬더니 합이 일정합니다. 합이 20, 합이 20, 합이 20, 합이 20. 20 마이너스 K. 맞는지 확인. 대입해보세요. 1 들어갔어. 1 곱하기 19. 2가 들어갔어요. 2 곱하기 18. 3이 들어갔어요. 3 곱하기 17. 19가 들어갔어요. 19 곱하기 11. 와우, 맞네요. 이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20K 마이너스 K 제곱 얘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20 곱하기 1부터 19까지예요. 2분의 19 곱하기 20 빼기 K 제곱이니까 얘는 6분의 어떻게 돼야 돼요? 19, 20 차례대로 오고 그리고 2를 더한 수 얼마? 39가 와야 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약분만 하면 되는 거네요. 앞에 있는 것부터 2로 약분했습니다. 이건 깔끔하죠. 380에 10배 했습니다. 3800이네요. 3800 마이너스 이제 6을 약분해야 돼요. 2로 먼저 약분합니다. 그리고 3으로 약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19 곱하기 13 해서 10배 하면 되는 거거든요. 19 곱하기 13 7에 5에 9에 1 하면 2470 됐죠? 빼면 정답 1330이 됩니다. 시그마에 대한 계산들 이제 나는 공식을 알아서 주어진 애가 이쁘게만 주어진다면 계산할 수 있어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근데 항상 조건은 1부터 n까지의 합,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고요. 1부터 안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애를 만들어줬다가 다시 빼는 방법도.
그리고 나열된 숫자들을 관찰해서 일반항을 찾아내는 것도 이런 연습들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표준 문제 7번 함께 했고요. 이제 표준 문제 10번으로 갑니다. 주어져 있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얘가 제 1항이네요. A1. 얘가 제 2항이네요. A2. 얘가 제 3항이죠. A3. 얘가 제 4항입니다. A5. 감각이 좀 좋은 친구들은 뒤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1이 올 거라는 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1. 분자는 변하지 않고 분모의 자연수가 하나씩 차례대로 더해지고 있구나. 막막합니다. 얘가 1이에요. 3분의 1이죠. 얘가 6분의 1입니다. 얘는 10분의 1이고요. 얘는 15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21분의 1이 나오겠지. 얘네들을 나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분수들을 더하는 것 막막하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분수의 덧셈 힘들었어요. 뭘 해야 되냐면 통분을 해야 되거든요. 분모를 먼저 같게 만들어야 분자들끼리 더하든 빼든 이게 가능해지거든. 근데 분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심지어 분모가 다 달라요. 분모가 다 다른 애들을 어떻게 통분해서 더하겠습니까? 생각.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심지어 대학교 수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모가 다 다른 분수들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더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굉장히 특수한 형태일 때에는 그 합이 간단해집니다. 뭐라고? 수열의 지금 형태들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선생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쭉쭉 100분의 1까지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 계산해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심지어 더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이건 가능하다고. 특수한 형태를 띠기만 한다면 그 모양 설명을 할게요. 부분분수입니다.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분수의 뺄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3분의 1이 있어요. 여기에서 5분의 1을 뺐습니다. 계산할 수 있어요? 분모로 같게 만들어야지. 15분의 5 빼기 3. 15분의 2네요. 이건 되죠. 이게 분수의 뺄셈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를 보고 왼쪽과 같이 고쳐내고 싶어요. 가만히 잘 있는 분수를 두 개의 분수의 차로 바꾸고 싶습니다. 와, 그럼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걸 하시면요 마지막에 끝에 합은 간단해집니다. 문자로 다시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보면 얘는 A 곱하기 B분의 B-A가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고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형태를 보셔야죠. 분모에는 곱이 있구나. 분자에는 차가 있구나. 분모에는 곱이, 분자에는 차가 있으면 이 형태를 작은 수분의 1 빼기 큰 수분의 1로 고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선생님, 곱해서 15가 되고 차가 이만큼 나는 그런 숫자 있어요? 이걸 또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자연수 쌍 중에 곱해서 3이 되네. 근데 차가 2가 되네. 누구 있어요? 3이랑 5. 그러면 작은 수분의 1, 3분의 1 빼기 큰 수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여기 분자가 2면 여기에서도 분자가 2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크로스 하다 보면 분자의 2가 생기는 거죠. 연습 28분의 3이 있어요. 딱 떠올라요. 곱해서 27, 차가 3 누구예요? 4와 7. 그럼 얘를 4분의 1 빼기 7분의 1로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선생님 진짜 그렇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걸 계산해서 왼쪽 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8분의 7 빼기 4. 그렇게 되네. 한 번 더 연습. 35분의 2가 있어요. 느껴져? 곱해서 35, 차가 2 누구? 5와 7. 그럼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 형태. K가 있습니다. K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둘이 곱해져 있어요. 곱해져 있지 않으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구나. 곱해져 있어. 그러면 둘이 차이가 1만큼 나는구나. 그렇죠. K랑 K 플러스 1. 앞에 작은 것분의 1, 뒤에 큰 것분의 1 이렇게 찢어낼 수 있겠구나. 한 번 더. K에 K 플러스 2분의 2가 있어요. 곱해져 있죠.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분자에 있죠. 찢을 수 있습니다.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 한번 볼까?
K에 K 플러스 2가 있고 여기는 3이 있어요. 찢을 수 있습니까? 못 찢습니다. 왜? 분모에는 곱이 있는데 분자에는 차가 아니거든요. 분모에 곱해져 있는 두를 봤는데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2만큼 차이가 나죠. 그럼 분자에 2가 있어야 찢을 수 있거든. 아, 얘는 K에 K 플러스 2가 있으면 분자에 2가 있어야 돼. 근데 3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개수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 2분의 3을 잘 모셔다 주고 이제는 찢을 수 있어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와우, 이런 연습들까지 되면 됩니다. 부분분수라는 건 뭐니? 하나의 분수를 두 분수의 차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니? 일반적으로 분수들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모를 통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찍고 나면 신기하게도 다 없어지고 앞에 뒤에 대칭형으로 빠방 남아요. 앞에 하나가 나오면 뒤에 하나가 남습니다. 앞에 두 개가 나오면 뒤에 두 개가 남아요. 근데 부호가 완대야. 앞에 플러스 하나 남습니다. 뒤에 마이너스 하나 남아요. 앞에 마이너스가 두 개 남습니다. 뒤에 플러스가 두 개 남아요. 그건 없애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지금 이 모양을 봤더니 AN이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합니다. AN이라는 애는 분모에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n까지의 합 그리고 분자에 1이 있겠지요. 1부터 n까지를 다 더했습니다. 아, 2분의 n에 n 플러스 1. 얘가 분모네. 분자에는 1이 있어요. 번분수 계산. AN이라는 건 n에 n 플러스 1분의 2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선생님 제1항부터 제1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제1항 더하기 제2항 더하기 땡땡땡 제 n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입니다. 지금 했던 모양 좀 다른데요 선생님? 곱이 있어요. 근데 위에는 차가 있어야 돼요. 1만큼 차이 나니까 위에도 1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2를 앞으로 쏙 뽑아내면 게임 끝. 이런 모양이 되겠지. 2를 앞으로 뽑았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제 찢을 수 있습니다.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찢고 나면 뭐가 됩니까? 앞에 있는 두 배 잊으시면 안 돼요. 잘 모셔다 두고 K가 변합니다.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오케이, 1 대입합시다. 1 대입했어. 1 빼기 2분의 1 2 대입했어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대입했습니다. 3분의 1 빼기 4분의 1 오케이, 느껴진다. n 들어가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없어져요. 누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애들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없어집니다.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뒤에 있는 플러스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뒤에 있는 플러스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뒤에 있는 플러스가 와우, 앞과 뒤에 하나씩 남았네요. 근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야 제대로 남겨진 거야. 앞과 뒤는 개수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로. 두 배가 있고요. 1 빼기 뒤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습니다. 두 배에 n 플러스 1분의 n. 정답 n 플러스 1분의 2n이 되는 거지요. 부분분수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 하나는 기억을 합시다. 분수를 더하라는 건 부분분수를 이용하라는 거야. 그럼 주어져 있는 분수를 두 분수의 차로 찢는 일들을 먼저 해야만 하는 거죠. 단독적으로 출제 빈도 굉장히 높고요. 아마 이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신사고 교과서를 쓰고 있는 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문항은 출제가 될 겁니다. 부분분수, 분수들의 합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12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이 있어요. 제4항 그리고 제12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를 보는 순간 나는 일반항 구할 수 있어. 항의 번호가 8만큼 차이가 나네요. 제12항에서 제4항을 뺍니다. 8D는 32만큼 커졌어. 32야. 공차가 4네요. 여기까지 돼요. 공차가 4입니다. 일반항 구해보자. 일반항 AN은 4n하고 시작하겠지. 제4항 4 넣었어요. 근데 6이 나와야 되네. 10만큼 뺍시다. 제12항 38 되는 거 맞죠? 쌤 일반항을 구했어요. 그럼 이거 찾을 수 있지. A, 2K n자리 2K 넣으면 됩니다. A에 2K-1 여기 2K-1 넣으면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8K-10에서
빼봐. K는 1부터 100까지 2K-1 들어갔어요. 8K-14.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예요. 다 나열할 거야? 아니. 다 나열하고 싶지 않아. 근데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들 한 방에 적으면 되죠. 야, 너네 전부 다 이 안으로 한 번에 들어와 봐. 이렇게. 8K-10이 있어요. 빼. 8K-14를. 8K, 8K 없어지죠. 깔끔하네요. 얼마? 4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4. 정답이 400이 되네요. 그럼 근데 얘를 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그럼 이런 모양 아닌가? 선생님 원래 처음부터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면 한 방에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 2K-A에 2K-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쭉쭉쭉쭉 제199항, 제200항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애는 누구예요? 짝수 번째 항들만 더하라는 이야기야. 제2항, 제4항 쭉쭉쭉 짝수 번째 항들만 더한 게 앞에 있는 애. 선생님 뒤에 있는 애는요 홀수 번째 항들만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제1항, 제3항, 제5항 쭉쭉쭉 제199항까지. 근데 이걸 빼래. 100개를 다 더하고 100개를 다 더하고 뺄래? 아니 얘를 다시 봐. 뭐예요? 뒤에서 앞에 걸 빼라는 이야기야. 제2항에서 제1항을 빼요. 제3항에서 제4항을 제4항에서 제3항을 빼요. 제6항에서 제5항을 빼요. 제200항에서 제199항을 빼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차가 일정하겠지. 왜? 등차 수열이니까. 그 차가 얼마? 얘가 공차 D가 되는 거죠. 공차가 4라는 것만 구하면 일반항 구해서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늘어 적어 보니까 아 공차를 100개 더하라는 이야기구나. 100D 공차가 4니까 정답 400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으셔도 좋습니다. 발전 문제 12번 이었고요. 13번으로 가죠. 13번. 자연수엔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을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 인수분해 되는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도 나는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근데 근의 공식을 쓰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쓰면 그 근의 모양이 지저분하죠. 구하고 싶지 않아요. 기억하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 그럼 근의 공식 안 쓰면 어떡합니까?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돼요. 뭐 근의 공식을 써도 문제는 풀리겠죠. 근데 귀찮습니다. 복잡해져요. 근의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하자고. AN 플러스 BN은 2N입니다. AN 곱하기 BN은 2N 마이너스 3이에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전부 다 N에 대한 식으로 나왔습니다. AN이 얼마인지 아니? 몰라요. BN이 얼마인지 아니? 몰라. 근데 합과 곱만 압니다. 근데 뭘 구하래요? 제곱의 합을 구하래요. 아, 곱셈공식의 변형이구나. 서술형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합과 곱이 N에 대한 식이에요. 근데 제곱의 합, 곱셈공식의 변형이죠. AK의 제곱 플러스 BK의 제곱은 AK 플러스 BK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K 곱하기 BK야. 합은 아니? AN 더하기 BN이 2N이니까 AK 더하기 BK는 당연히 2K일 거야. 얘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배의 2K 마이너스 3입니다.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6이구나. AK가 뭔지 BK가 뭔지 모르죠. 근데 제곱의 합은 압니다.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BK의 제곱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4배의 K 플러스 6까지 왔어요. 서술형에 내기 좋은 이유가 뭡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 부분점수 하나. 그 다음에 제곱의 합 구할 수 있니? 곱셈공식의 변형, 부분점수 둘. 시그마의 성질하니? 부분점수 셋. 정답 정확하게 구해냈니? 부분점수 넷. 이렇게 단계별로 채점하기 좋은 문항들이 서술형에 자주 나온다고요. 딱 눈에 보이지. 너무 내기 좋잖아요.
선생님 시그마의 성질을 압니다.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6입니다. 계산해보자. 자연수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1부터 10까지의 합 알죠? 55.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의 합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385 그대로 쓸게요. 4배에 385예요. 마이너스 4배에 55입니다. 플러스 6이 10개 있어요. 뭐 각각을 계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4로 묶어내고 나면 이렇게 되죠. 4 곱하기 330이야. 4가 385개 있어요. 얘는 4가 55개 있거든요. 빼면 4가 330개 나오는 거 맞죠? 여기 60을 더합니다. 1320 여기에 60을 더하면 정답 1380이네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각계수와의 관계, 곱셈 공식의 변형, 시그마의 성질, 마지막 자연수의 제곱의 합,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까지 발전 문제 13번이었습니다.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엄청 높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계별로 채점하기가 좋아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발전 문제 14번으로 갑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 합이 SN입니다. SN입니다. 선생님 SN을 딱 보는 순간에 AN 구할 수 있어요. A1은 S1이랑 똑같고요. AN은 SN-S의 N-1과 같습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제1항과 제2항 이후에 있는 항들 나누어서 저렇게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저것만 아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얘만 딱 아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니까 SN에서 AN을 구하는 방법. 근데 혹시라도 나는 조금 더 욕심이 나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 짧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SN이 N에 대한 2차식입니다. 뒤에 상수항이 없어요. 얘를 딱 보는 순간에 AN을 바로 5초 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런 거야. AN이라는 건 말이야 첫 번째 항 플러스 N-1D야. 여기에서 기억합니다. 아, AN은 N에 대한 1차식이구나. 그때 N 앞에 붙어 있는 N은 N의 개수죠. N의 개수가 공차가 되는구나.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관찰한 거예요. AN이 N에 대한 1차식을 주어졌어요. 그럼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거꾸로 차이낼 수도 있고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AN이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차가 0인 건 뺄게요. 선생님 SN은 제1항에 제 n번째 항을 더하고 여기에 2분의 n을 곱하는 겁니다. 근데 AN 자리에 얘가 쏙 들어오고 보면요. 얘는 2배의 A1 n-1d 더하고 여기에 2분의 n을 곱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선생님 n에 대한 1차식에 2분의 n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SN은 n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n에 대한 2차식이야. 근데 이때 n제곱의 개수가 누구니? 라는 거 한번 찾아봐. 선생님 여기 괄호 안에서 중괄호 안에서 n의 개수가 d예요. 근데 2분의 d를 곱했어요. 그럼 여기에 2분의 d n제곱 앞에 있는 애가 공차의 절반이야. 공차의 절반이야. 그러면 2차항에서 상수항이 없네요.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요. 그럼 이걸 보는 순간에 수열 A는 등차 수열이구나. 제1항부터. 그럼 등차 수열이구나. 제1항부터. 공차가 얼마니? 2차항 앞에 있는 개수가 얘가 공차의 절반이야. 그럼 공차를 찾아주는 순간 A1이랑 S1이랑 똑같아?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연습해 봅시다. SN이 2n제곱 플러스 3n입니다. n에 대한 2차식이야. 근데 상수항이 없어. AN은 등차 수열이겠지. 근데 n에 대한 2차항 앞에 개수를 보니까 이걸 알아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어야 되는구나. 4n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여기에 1 넣으면 얼마? 5. 여기에 1 넣으면 5가 되도록 맞춰주면 끝. 얘가 일반항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에 AN 바로 구할 수 있네요. SN이 상수항이 없어요. 근데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오케이. A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1 넣으면 3, 1 넣어서 3 되게 AN이 이렇게 생겼구나. 돼요? 문제 풀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2K 플러스 1 A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자에는 1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분모에는 곱 이뻐. 근데 분자에는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 2가 있어야 돼. 근데 2가 아니라 1이 있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다시 적자.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자에 2가 있어야 돼. 근데 원래 1이었으니까 뒤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2분의 1은 앞으로 잘 모셔다 두고 이제는 찢습니다. K는 1부터 9까지 찢어. 2K 플러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3분의 1 오케이. 2분의 1 있어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전개 1 넣었어. 3분의 1 빼기 5분의 1 2 넣었습니다. 5분의 1 빼기 7분의 1 느낌 오죠? 9 들어갑니다.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이렇게.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뒤에 있는 플러스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뒤에 있는 플러스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뒤에 있는 플러스가 없어집니다. 와우. 앞과 뒤에 하나씩 부호가 반대로 남았네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빼기 21분의 1입니다. 뒤에 거 계산돼요? 21분의 7에서 21분의 1을 뺀 거예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1분의 6이 되는 거 맞지? 7분의 2잖아. 약분하니까 정답 7분의 1 되었습니다. 수열의 여러 가지 합. 시그마의 정의, 시그마의 성질 아셔야 되고요. 자연수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그리고 마지막 부분분수에 대한 이야기. 부분분수 출제 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SN과 AN 사이의 관계, 등차 수열과 부분 수열의 관계, 이렇게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차가 일정하니까 여기 분자에 차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랑 부분 분수가 같이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문항들도 꽤 많겠지요.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왔습니다. 수학적 귀납법. 우리가 함께 다루는 마지막 개념인데요. 수학적 귀납법 안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두 번째가 수학적 귀납법. 근데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증명하기 위한 도구야. 우리 대화이들 너무 싫어하는 거, 증명. 증명하기 위한 도구, 지금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대단한 마무리에서 다시 다루고요. 지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만 먼저 하도록 할게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귀납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부담감만 떨치면요. 개념 자체는 그 어떤 개념들보다 간단합니다. 선생님,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뭡니까? 이 수열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일반항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웃한항 사이의 관계로 얘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일반항은 AN하고 얘들을 표현을 하면 뒤에 이제 일반적으로 n에 대한 식들이 오는 거죠. 혹은 이 AN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AN은 하고 주어지면 제1항 n에 1 대입하면 됩니다. 제10항 n에 10 대입하면 되고요. n항 10번째 항, 100번째 항, 100번째 항 알고 싶으면 n에 100 대입하시면 돼요. 내가 알고 싶은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n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그 특정한 항의 값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웃한 항의 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는요. 100번째 항 구할 수 있어요? 1000번째 항 구할 수 있어요? 아니,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AN과 A의 n 플러스 1 앞의 항과 뒤의 항 사이에 관계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1항이 주어져 있으면 선생님, 제1항에서부터 제2항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제2항에서부터 제3항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제3항에서부터 제4항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아, 앞의 항에서부터 뒤의 항들을 차례대로 구해갈 수는 있구나. 그럼 쭉 나열하다 보면 뭐 100번째 항이든 1000번째 항이든 구해낼 수야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의 항부터 뒤의 항을 차례대로 구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관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웃한 항 사이에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 이 부분이야.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사고합니다. 첫 번째, 혹시 AN이라는 게 등차 수열이거나 혹은 등비 수열이니 이걸 먼저 확인합니다. AN이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이니? 차가 일정하거나 비가 일정하니? Yes. 차가 일정하거나 비가 일정합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일반항 알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항, 중항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도 알고요. 그 합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아, 차가 일정하대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합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비가 일정하대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 등비 중항, 등비 수열의 합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를 보고 일반항을 찾아낼 수 있군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일 때만 그렇게 사고를 하는 거야.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일 때는 일반항을 바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등차 수열도 아니에요.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일반항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나열하라는 이야기죠.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닙니다. 그럼 다시 생각합니다. 얘가 뭐 한 제6항 이내의 항이니? 혹은 제7항 이내의 항이니? 이렇게 문제에서 물었어요. 제6항 이내의 항이니? 제7항 이내의 항이니? Yes.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우직하게 계속 대입하면서 직접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1항에서부터 제2항을 찾고 제2항에서 제3항을 찾고 제3항에서 제4항을 찾고 그럼 제6항이나 제7항까지는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지. 아니, 제50항을 구하래, 제100항을 구하래, 제1000항을 구하래. 그럼 어떡합니까?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데 저기 뒤에 있는 항을 구하라고 하면 거기까지 계속 대입하라는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죠. 우선은 대입하세요. 그리고 나열하세요. 그리고 관찰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규칙이 보일 겁니다. 고난도 문항은 여기에서 주제가 되지요. 다시 이웃하랑 사이의 관계가 주어졌습니다. 확인. 등차 수열이니? 아니면 등비 수열이니? 등차야 등비야? 그럼 게임 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근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그럼 몇 항을 묻고 있는데? 제6항 묻고 있어요. 제7항 묻고 있어요. 그럼 그냥 대입하면서 답 찾는 거야. 근데 제50항 구하래요. 제100항 구하래요. 거기까지 대입할 수는 없지. 대입하고 나열하다가 관찰해서 규칙을 찾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열 문제를 풀어도 결국에 시험장에서 보는 수열은 처음 보는 수열일지도 모릅니다. 와, 내가 공부했던 수열과 달라. 그럼 나는 못 풀어. 이거 신유형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수열은 낯선 게 주어지는 거야. 근데 등차, 등비가 아니면 수열은 딱 세 개밖에 없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차야 확인, 등비야 확인, 아니야. 아니면 그냥 나열하고 관찰하고 규칙을 찾자. 뭐라고요? 나열하고 관찰하고 규칙을 찾자. 제발 외우지 마세요. 나열하고 관찰하고 규칙을 찾자. 관찰해서 규칙 찾는 게 수열 단원에서는 핵심입니다. 볼게요. 문제. 교과서 145쪽으로 갔습니다. 주어져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성냥개비를 사용해서 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성냥개비는 몇 개예요? 4개. 그럼 A1이 4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성냥개비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네요. 세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성냥개비는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여기 4개, 3개, 그럼 10개, 12, 15, 18, 18개네요. 네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성냥개비는 몇 개일까? 모양은 대충 이렇게 어떻게 생길지 알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있고 여기에 3개, 그리고 2개, 1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성냥개비 개수들을 세면 되는 거지. 근데 수열은요 절대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계산 잘한다고 더하고 계산 잘한다고 곱하고 이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 관찰하셔야 돼요. 뭐가 변하니? 뭐가 변하니? 그걸 관찰하셔야 됩니다. A1. A1이 4라는 건 맞아요. A2 보자. A1에서 새로 생긴 게 누구니? 이걸 보셔야 돼. A1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새로 생긴 게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이렇게 쓸까? A1에 3개 더하고 3개 더하고 얘가 A2입니다. 맞아? 선생님, 그럼 3단계는요? A3로 옵니다. A3. A2를 먼저 봐. A2가 여기까지잖아. 그럼 새로 생긴 거 몇 개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3 더하기 2 더하기 3 되는 거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A4 한 4개 정도는 관찰해야 되겠네요. A4. A3에 있던 모양에서 누가 늘어났니? 3개 늘었어요. 2개 늘었어요. 2개 늘었어요. 3개 늘었어요. 얘는 A3보다 3개, 2개, 2개, 3개 늘어나네요. 선생님 관찰합니다. A1, A2, A3, A4 얘들을 관찰하니까 A1에서 A2로 6개 늘었어요. 여기에서 8개 늘었어요. 여기에서 10개 늘었어요. 그 다음에 12개 늘지 않을까? 그럼 A는 어떻게 되는데? 일반항 몰라. 근데 이웃한 항들 사이 관계는 알지. 첫 번째 항에 6을 더했어. 두 번째 항에 8을 더해요. 세 번째 항에 10을 더해요. 네 번째 항에 12를 더해요. 얘를 어떻게 써야 돼? AN이야. 이씨 커진의 등차수열이구나. 2n 플러스 4. A1 더하기 6은 A2. A2 더하기 8은 A3. 여기에 2n 더하기 4가 들어가주면 되는군요. 그럼 저는 위에 6 더해지고 8 더해지고 10 더해지고 12 더해진 건 느낄 수 있는데 여기가 2n 플러스 4가 되는 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적어보는 거지. A2는 A1에 더해 3이랑 3을, A3는 A2에 더해 3, 2, 3을. 선생님, A4라는 건 A3에 더해요. 누구를? 3, 2, 3을. 그럼 3이랑 3은 원래 더해지는 거네. 근데 2를 하나 더하면 3항이 되고 2를 2개 더하면 4항이 되고 AN 플러스 1이라는 건 AN에다가 더하는 거구나. 누구를? 3을 우선 2개. 근데 여기에 또 더하는 거죠. 뭘? 2를. 근데 2를 몇 개 더하는 거니? n-1개. n에 3 넣어봐. 제3항에 2를 3, 3, 2를 2개 더하는 거구나. 오케이, 이런 모양이네. 그러니까 AN에 플러스 2n 플러스 4라고 일반항을 구해낼 수도 있겠구나. 문제 2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서요. 이 발전 문제로 갑니다. 발전 문제로 오고 나면 또 관찰하는 거예요. 규칙을 발견하셔야 돼요. 평면 위에 n개의 원이 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면 위에 n개의 원이 있다. 몇 개? 몰라.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부터 하나 있을 때, 또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조건을 만족하게 그려가는 거죠. 임의의 2개의 원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어떤 3개의 원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이게 규칙이야. n개의 원으로 나누어진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합시다. 가자. 원을 하나 그렸어요. 원래 평면이 있었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서 나누어진 영역의 개수를 A1이라고 하자. 몇 개예요? 원을 그렸어. 원의 안과 바깥, 원의 내부와 외부. 원을 그림으로써 경계가 둘로, 얘가 지금 영역이 둘로 나뉘어진 거구나. A1은 2예요. 이거 맞지? A2가 할 겁니다. 원을 하나 더 그려요. 선생님, 원과 원이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원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안 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하나 더 그립니다. 이제는 영역이 몇 개가 되었을까? 생각. 원의 내부가 둘로 나뉘어졌네요. 원의 외부도 둘로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역이 2개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2개가 더 늘었습니다. A1에 2개가 더 늘었습니다. 이거 느껴지죠? 원래 있던 영역에 몇 개가 더 새로 생겨납니까? 그걸 관찰해야 돼. 세 번째 원을 그립니다. 흰 원이랑도 두 점에서 만나고 노란 원이랑도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려봅니다. 쭉 그렸어요. 선생님, 영역이 둘로 늘어나고 2개로 쪼개지고 2개로 쪼개지고 또 2개로 쪼개지고 4개가 더 새로 생기네요. A2에 4개가 더 새로 생겼습니다. 맞아? 한 번만 더 해보자. A4.
선생님 그러면 이제 영역이 몇 개 새롭게 생기는지가 중요하네요. 그럼 몇 개의 영역을 지나가는지가 중요하네요. 네 번째 원을 그릴 거야. 그렸습니다. 영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나갑니다. 아, A3 더하기 6이 되겠구나.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A5라는 건 A4에 8개가 더해지는 거 아닐까? 새로 만나는 영역이 몇 개니? 그건 알고 보니까 원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니? 어떤 점을 지나고 새로운 영역, 어떤 점을 지나고 새로운 영역, 아, 이 점을 지나면서 새로운 영역, 지나면서 새로운 영역 그려보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걸 느끼셔야 돼. 그럼 다섯 번째 원 그릴 겁니다. 그리기 힘들죠? 근데 흰색 원과도 두 점에서 만나고, 노란색 원과도 두 점에서 만나고, 연두색 원과도 두 점에서 만나고, 주황색 원과도 두 점에서 만나니까 8개의 점을 교점이 생겨. 그럼 당연히 새로운 영역도 8개를 지날 거고 8개가 생길 거야. A1에서 A2로 이만큼 더해져요. 여기는 4만큼 커지네? 여기는 6개 커지네? 여기에는 8개 커지네? 아,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 AN 플러스 1은 AN에 여기에 2n만큼 커지는구나.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규칙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제 가장 간단한 형태부터 A1일 때 어떻게 되지? A2일 때 어떻게 되지? 관찰해서 발견을 하셔야 돼요. 하나씩 일일이 나열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쭉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박이들과 함께할 마지막 문제, 규칙 발견하기. 교과서 152쪽의 발전 문제 9번입니다. 수열 AN이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귀납적이라는 표현 뭐라고요? 그냥 첫 번째 항과 그리고 이웃 항들 사이 관계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제1항이 1인 걸 압니다. 제2항, 제3항, 제4항 앞에 있는 항에서부터 차례대로 얘들을 구해가야만 하는 거죠. 제50항까지야. 머리 아프네요. 제50항까지를 어떻게 다 구하겠습니까? 근데 구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특수한 형태들, 그 규칙이 느껴질 겁니다. 앞에 있는 항에 n 플러스 1을 곱하라고. 2를 곱하면 두 번째 항이 되는구나. 여기에 3을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되고, 4를 곱하면 네 번째 항이 되고, 5를 곱하면 다섯 번째 항이 되고, 6을 곱하면 여섯 번째 항이 되고, 여기에 50을 곱하니까 50번째 항이 되는구나. 와, 엄청나게 큰 수네요. 제2항은 압니다. 얼마? 2. 제3항은 6. 제4항은 24. 제5항은 120. 제6항은 720. 쭉쭉쭉쭉 가는 거죠. 내가 결국에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을 전부 다 더해서 얘들을 다 더할 거야. 각각을 구하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다 더합니까? 못 더합니다. 합을 구할 수 있니? 못 구해요. 근데 합을 30으로 나눈 나머지는 구할 수 있어요. 30으로 나눈 나머지. 얘는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쌤, 3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여기에 2가 곱해져 있네. 3도 있네. 여기 5도 있네. 2랑 3이랑 5랑 있으면 얘들은 무조건 30의 배수가 돼요. 제5항. 2가 곱해지고 3이 곱해지고 5가 곱해졌으니까 제5항은 30의 배수구나. 그러니까 3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수죠. 제6항은 어때요? 제6항도 30의 배수입니다. 제7항도 30의 배수입니다. 제50까지 다 30의 배수예요. 근데 얘들을 다 더해서 3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해? 끊어. 제5항부터는 다 30의 배수니까 얘는 30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0일 거야. 없애버려. 어차피 나머지만 궁금한 거니까 앞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더했습니다. 33이네요. 얘를 30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얼마? 정답 3이 되겠지. 나열하고 관찰해보면 결국에 어렵지 않았던 우리 발전 문제 9번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좀 힘드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개념들 꾹꾹꾹꾹 눌러 담아 드렸고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올 만한 문항들로 제가 포인트들 짚어서 쏙쏙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번 보고 이해 잘 안 되는 문항 있을 수 있어요. 복습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면 시험장에서 당당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